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문 앞에 붙어 있던 그 짧은 메모가 과연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갈 종이 한 장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한 말의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편은 바로 그 메모를 붙였던 사람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이 아파트에 산 지 10년이 넘은 주민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도 늘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는 얼굴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문제, 소음에 대한 문의까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그의 생활 곳곳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말투보다 마음이 먼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 역시 그랬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굳어졌고 설명을 듣기 전부터 불만이 앞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돌아보면 그 말들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던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처리되지 않은 민원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응대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존재가 그날은 누군가의 하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길게 쓸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게 쓰면 진심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긴 문장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붙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이 제대로 전해졌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때 말입니다. 이 주민 역시 처음부터 날이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곳을 오래 머물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단지를 산책하고 이웃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그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늘 현실과 조금씩 어긋나기 마련이죠. 몇 해 전 그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리당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 앞에서 그는 담담한 척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출근하듯 집을 나섰다가도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평소에는 넘기던 소음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대의 공사 소리, 위층에서 울리는 발걸음,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는 순간의 정적까지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그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일상은 쉽게 버거워집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 때마다 자신이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부터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후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불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힘들었던 건 이런 마음을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엔 괜히 걱정을 안길 것 같았고 이웃에게 꺼내기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불편을 말하는 사람으로만 남았고 그 이면의 사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늘 차분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그처럼 날카로워졌을지. 이 장면은 그를 변명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태도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함께 바라보는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통화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감정이 앞서 있었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그런 통화 말입니다. 그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던 시기였습니다. 몇 번이나 점검 공지가 붙었고 수리 일정도 안내되어 있었지만 실제 불편은 여전히 그의 일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누르는 손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상대의 인사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말이 나갔습니다.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굳어졌고 말은 짧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 섞인 말까지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번호였습니다. 순간 여러분도 짐작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마디 하려는 전화였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아까 통화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감정을 누르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하고 불편을 이해하려는 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무렵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치해 보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있었던 건 아닐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노보다 이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변화는 해결이 아니라 태도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한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한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 통화 이후 그는 며칠 동안 관리사무소 앞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정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낮게 이어지는 설명의 목소리들,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소리들을 얼마나 단순하게만 받아들여 왔는지 뒤늦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괜히 찾아간 건 아닐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을 바꾸는 일보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서 있다가 결국 손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발걸음은 생각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통화 속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편을 이해하려 애쓰던 말투, 끝까지 설명을 이어가던 태도, 그 기억은 그를 다시 관리사무소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조금 덜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갈등이 풀리는 순간은 늘 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는 아직 고맙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서 여러 번 준비해도 막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요. 관리사무소 안에서 그는 잠시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정작 꺼내려던 말은 끝내 입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서도 상대가 부담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말이 어울리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직원은 그에게 처리 경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정, 점검 상황, 아직 남아있는 한계까지. 특별히 새로울 건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 설명은 이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공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짧게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전의 통화들과는 분명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면서도 그는 마음이 가볍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하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과나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요. 그날 저녁 그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캔커피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괜한 오해를 만들지는 않을까? 받는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국 그는 봉투를 하나 더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은 오히려 짧을수록 솔직해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고쳐 쓰다 결국 남긴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메모를 접으며 여러분처럼 조용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선택이 관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태도 하나만큼은 바꿔놓을 거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손에 쥔 메모 한 장을 문 앞에 붙이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는 관리사무소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메모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혹시 오해를 부르지는 않을지,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두고 마음속에서 여러 번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순간에는 행동보다 망설임이 먼저 앞섭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는 일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메모를 게시판 한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기대한 건 감사의 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오해 없이 전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잠시 후
그는 한 발짝 물러나 그 메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문장 하나 글자 몇 개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았던 후에 문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들, 끝내 꺼내지 못했던 말들까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말로 하지 않은 감정은 종종 이렇게 다른 형태를 찾는다는 거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의 부담이 아니라 잠깐의 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순간 그는 몰랐을 겁니다. 이 메모 한 장이 관리사무소 안과 밖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출근하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그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컴퓨터 화면도 전화벨도 아닌 게시판 한쪽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늘 민원 안내문과 공지사항이 차지하던 자리에 낯선 종이 한 장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편안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고 특별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지만 그 메모 앞에서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속도를 바꿔놓는 순간을요. 직원은 메모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게시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문제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위치를 조금 정리해 눈에 잘 띄도록 붙여두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문장이 이 공간에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누군가 메모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붙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비아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평소처럼 응대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직원의 말투에는 작은 여유가 더해졌습니다. 감사의 메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항의가 아닌 관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의 성과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 없이 건네진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직원은 메모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변화는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이 생기지도 않고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직접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파트의 하루는 늘 그렇듯 흘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과 수리를 반복했고 관리사무소의 전화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말이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게시판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메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고 누군가 떼어내지도 특별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상태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도 관계가 당장 바뀌기를 바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선택한 태도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결과를 서두르지 않게 된다는 걸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관리사무소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인사만 오갔을 뿐 그날의 메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인사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업무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필요한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가 오래 갈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은 더 이상 불편함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보다 먼저 달라지는 태도라는 거요. 이 편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어떤 갈림길로 이어질지는 다음 장에서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